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7년 11월 12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 저와 같이 방송을 찍었던 우리 성원 의원이 다시 합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12월 달에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김성권 세력조교 전문위원님. 그래서 3인 체제로 서울, 부산이 가고요. 제주는 역시 신사고위원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각 부산, 서울, 제주 전문위원들이 이제 완벽하게 짜여서 다시 돌아갑니다. 위인 경마 방송을 당해낼 방송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게 자부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본 얼굴인데 인사 한번 들어보죠. 네, 위인 경마 팬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추석이 지나고 한 달 반 동안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내부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경마왕이나 코리아 레이스나 아무래도 내부위원을 하다 보면 이 활동에 제약을 좀 받게 됩니다. 저로 인해서 이 사이트에 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까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론은 제가 이제 외부 전문가, 다른 데서는 이제 프리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로 나오면서 그동안 좀 소가리를 했던 부분들, 좀 경마팬들한테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을 좀 뭐 하지 못한 점, 앞으로는 시원하게 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 반 동안 좀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고향 같고요. 앞으로 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갔다 왔어요. 부산까지 또 먼 길을 갔다 왔는데 지금 서울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가 있죠. 네, 이번 대상 경주 때문에 내려와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만난 기수들은 일단 유승환 기수하고 윤태혁 기수, 김효선 기수를 아직 제가 얼굴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올라왔는데 뭐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는 서울 기수들, 다른 마필들에 좀 기승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마필들을 기승하는지는 미리 듣고 왔는데 이미 뭐 출마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합을 맞춰보죠. 예, 오늘 11월 둘째 주 금요일 방송부터 성원 의원하고 허찬진 진행을 들어갑니다. 이 12월 달에서는 이제 서울 부분에서는 이제 김성권 전문위원님이 투표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금요일 경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오전과 중반장까지는 편성이 좀 넉넉해요. 근데 이제 후반부 경주로 갈수록 편성이 어려워진다, 복잡해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그 유동근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1경주에 이게 일단은 분할이 되면서 각 마방에서 지금 이 분할이 잘 됐다, 또 어느 쪽에서는 분할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8번 마하카이 절인인데요. 자, 이 마필이 지금 1300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다가 이번에 1000m에 출전했습니다.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이 지금 전진구 감량기술, 지난번부터 감량기술을 기승시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9마리 편성에서 앞선 전개, 그리고 그동안 긴 거리 뛰면서 늘려놨던 근성, 줄어든 거리에서 확실하게 더 보여줄 수 있겠다. 마방에서 준비하는 내용까지 준비를 잘 해놨다는 접하고 왔습니다. 예, 인기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있어요. 1경주 조건이 좋아진 말들이 1번 뭐 하늘의 기상이라든지 4번 골든 에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7번 로얄 리버라든지 아일캣이라든지 이렇게 입상 가능한 말들이 많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김동현 기수로 안장을 바꾼 6번 아일캣이 되겠습니다. 일단 데뷔전에서 김종훈 기수를 타고 입상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있는 거죠. 예, 김종훈 기수가 기승하고도 그냥 대놓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놓고 두 번 경주를 지금 시간 타임을 재고 있는데 직전 떴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그 편성에서 4착을 내고 이번 김동현 기수로 안장을 교체한 만큼 제가 볼 때는 6번 아일캣이 무조건 강력한 승부를 해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6을 허찬진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00m 국 유동근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굉장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사실은 가장 좋아했던 마필인데요. 7번 돈인 마이라는 마필.
지금 편성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 21조에 이 마필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문장기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마필인데 사실 데뷔전 당시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 했던 마음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저도 역시 좀 실망감을 좀 가졌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새벽주 교시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 보니까 준비가 잘 돼 있고 편성 자체를 너무도 잘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자, 편성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7번 돈인마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보강 설명 2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기쁨 사랑입니다. 박재희 기수가 8월 11일 날 경주 때 탔을 때 인기 많았어요. 그때 이제 착순권에 갖다 댔고 지난번 경주 때 지금 추천했던 돈인마이라는 마필하고 9월 8일 날 경주 때 뛰었는데 뭐 차차는 크지 않았다. 이게 식견보다는 감량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 또 전개 상황으로도 앞에 붙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한 대 마필 안쪽이 2번 골든 나이트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착지 불량을 하면서 경주를 뭐 외곽 게이트에서 제대로 탈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안장을 조인공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조인공 기수는 뭐 지금 부산에 가서 하만식 기수와 더불어 상당히 좀 날개짓을 하고 있고 오히려 같이 갔던 조성권 기수가 요즘 맥이 좀 빠지는 그런 말머리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 나가는 쪽을 밀어줘야죠. 자, 조인권 기수의 이번 골든나이트는 요주의설입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9개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이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8번 퍼펙트 보스인데요. 자, 이번 마필이 지금 문중원 기수의 주행 제곱 내용. 자, 그리고 지금 기승하는 기수도 문중원 기수. 마필의 능력 자체가 좀 더 보여줄 게 있다. 마방에서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이 편성이 굉장히 좀 난해한 편성인데요. 인기 마필들도 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8번 퍼펙트 보스의 지금 준비 상황. 저는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조인권 기수가 6번 트리니티가 인기 많은 주목이 될 겁니다. 근데 뭐 6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기서 그만할게요. 왜냐면은 직전 경주 때 앞에 나가서 버텼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제 눈에 확 좋아 보이진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입상 가능마 정도로만 설명이 될 거고요. 지금 2번 송악명 의장하고 9번 베스트 로얄이 나오고 있어요. 두 마리가 한 집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새벽 쪽일 때 이제 영상 모습을 보면은 2가 9보다 좀 잘 나가는 그런 훈련 모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본 사람들은 이쪽에 점수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저는 뺏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려야 될 건 9예요. 2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왜? 송교익이가 두 마리 다 타봤습니다. 주행검사 때. 그리고 선택은 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주행검사 때 탈 때 보니까 말을 어마어마하게 끄는 걸 그냥 말을 제어하더라고요. 이거죠. 그래서 발전 기대치 면으로 볼 때 또 마방 특성으로 볼 때도 이게 2가 아닌 9 쪽에서 상황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요주의 세력. 그리고 지금부터 쫓아가야 됩니다. 물론 설령 훈련 때 모습대로 2가 또 잘 들어올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집이 좀 그런 집이에요. 집 자체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9를 저는 신경을 좀 더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마방도 그렇고 마필도 그렇고 능력대로 풀고 전개대로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뒷박들 가는 거 있고 또 안 가는 애들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가서 골라내려니까 경마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레이팅 시스템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속내까지 또 다 뚫고 있어야 됩니다. 자, 4경주는 우리 성원위원회 준메인 승부경주예요.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일단 제가 추천만 한두를 내고 성원위원회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죠. 제 추천만은 9번 해동여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산 볼트하고 백년시대를 적중을 만들어냈어요. 제대로 한탕을 찍어냈는데 그 당시 이제 방어 막건으로 해동여걸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해동여걸은 늑발이 되면서 경주를 망칠 수밖에 없는 사연. 완벽하게 늑발을 시킨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 말이 보면은 초반에 이렇게 밀고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좀 스타트가 좀 한 박자 늦는 건 사실인데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직전 경주 이후에 발주를 6일 동안 끊어서 양호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출발만 된다면은 직전 아쉬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9번 해동여고를 추천하면서 성원위원에게 바톤을 넘기죠. 네, 제가 또 위인 경마 방송을 또 오랜만에 돌아와서요. 정말 첫 경주, 첫 승부처만큼은 꼭 적중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메인으로 때려서 확실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까지 고민했던 경주가 이번 4경주입니다. 자, 우선 보이는 액면상 인기 많은 5번 다이나믹 런이 될 텐데요. 저는 이 마필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을 좀 접수해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회전을 뛰면서 자, 분명히 이 마필이 지금 흙에 대한 적응까지 충분히 해놨다. 앞선이 무너져주기만을 바랬는데요. 자, 분명하게 앞선이 좀 버텨주면서 그대로 그냥 앞선이 끝났던 상황이에요. 아쉬움만 남기고 지금 훈련을 다시 임했는데, 자, 이번에는 아주 작심하고 거리를 늘렸습니다. 이 마필의 기본 습성은 직선에서의 근성과 탄력감입니다. 자, 마방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거리를 늘려 출전하는 마필. 자, 그 마필이 노림수인데요. 대충 책 한번 훑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제가 첫 승부처에 히트는 좀 많이 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배팅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준비한 회심의 오전장 승부 4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와서 뭐 자신 없는 경주 골랐겠습니까? 힘 좀 몰아주시기 바라겠고요. 5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1300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자, 외곽에 있는 9번마 부경 더비라는 마필인데요. 아마도 출전한 마필 중에 인기권 바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을 딱 보니까 초반 스타트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이다. 이 9번 부경 더비라는 마필, 이 레칸터 자마들이, 제가 이제 뭐 혈통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도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혈통은 좀 이렇더라. 이 레칸터 자마들이 좀 겁이 좀 많아요. 지금 편성을 딱 봤는데 이 레칸터 자마 부경 더비가 앞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이거죠.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닌데 편성상 앞에 나갈 수 있다. 마방에서도 지금 1300 출전하면서 긴가민가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 하도 많이 제가 당해봐서요. 이거 앞에 가서 겁 많은 마필들의 특성상 도망가는 상황. 거리는 늘었지만 그렇게 되면 힘을 더 쓸 수 있겠다. 복병 마필로 반드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낭만전사가 되겠습니다. 오문식 마방에서 지난번에 어수 태워놓고 진로가 문제가 되면서 초반에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왔던 그 끝걸음을 뭐 웬만한 복귀를 보시는 분들은 다 신경을 좀 쓰시게끔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낭만전사는 오히려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만식 기수가 3번 벌마대장하고 제일무적을 지난번에 이제 하만식 기수가 와서 타서 꼴찌를 만들어 놨고, 이번에는 그 말에 안 타고 이제 3번 벌마대장에 가는데, 이 두 마리들이 다 내용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일무적은 득발하면서 의지가 꺾였고, 벌마대장은 주행검사 때 살짝 안 보였는데, 이게 지금 1300에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억이 넘는 말 가지고 1300에 나온다는 거는 뭔가 있겠죠. 더 나올 거름이 있기 때문에 일로 쓰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부터 위인 방송에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또 다시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습니까? 다시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저도 좀 설레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과거에 하던 거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뭐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정말 좋은 선물로 첫 승부처 안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승부처가 바로 부산 6경주인데요. 자, 1600m의 국산마 5등급입니다. 자, 이런 경주들 최근 들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서울에는 1700, 부산에는 1600. 마필의 기본 습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1600에 출전시킨 마방의 의도,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남들은 그냥 건너 들었겠죠. 부산까지 누가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냥 그렇다더라. 뭐 말이 좀 좋다더라. 조교 때 괜찮다더라 정도겠죠. 저는 직접 다닙니다. 부산을 매주 다니고 있는 성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6경주 오랜만에 돌아왔고 함께 하신 분들의 승리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된 마필, 제대로 된 노림수, 강하게 원툴 마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적중되면요, 금요일
편안하게 임하시면 될 것이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예감을 해보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성원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글화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실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 네, 7번 디바인드 윈드인데요.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자, 승군전이지만 마필이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이제 말이 완전히 뛰는 법을 알았구나라는 판단이고, 다시 한번 1000m 승군전. 굉장히 조인건 기수인데요. 저는 디바인드 윈드 마방에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 뭐 병합 적용은 병합 적용, 뭐 어느 것 하나 마방에서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없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하고 있는 19조기 때문에 저는 7번 디바인드 윈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디바인드 윈드와 더불어서 서강 질주죠. 이 두 마리의 말들이 다 이제 승군전을 맡고 있습니다. 그 5등급 승군전을 맡고 있는데 두 마리 마필은 모두 더 있어요. 뛰는 거 보니까. 게다가 10월 13일 날 같이 뛰었는데 기록이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기록이 1경주, 2경주, 한 경주 차이인데 1분대를 딱 끌어놨는데 이 두 마리 마필이 뛰었던 그 기록이 당일 혼합 4군들 경주 기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습니까만 이게 지금 7번, 8번이 그날 뛰었던 기록이 그날 뛰었던 혼합 4군 말들의 1000m 기록을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군 기록이 아닌 혼합 4군의 기록을. 그렇다면은 두 마리가 같이 들어올 땅수가 좀 크죠. 근데 뭐 경마라는 게 또 한 놈이 또 안 가버리면 또 할 말 없잖아요. 능력은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안쪽에 이 라운파가 이제 거리를 줄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까지는 설명을 해놔야 되겠죠. 자, 8경주 갑니다. 1000m. 꼭 4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입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는 이번 경주는 5번 영희시대가 당연히 인기마가 되고 가장 많은 인기인데요. 저는 영희시대를 좀 인정을 하자 측입니다. 지난번 1200m 김해시장배. 사실 지난번 김해시장배 때 좀 내용이 좀 그렇죠. 신스텔스라는 압도적인 인기마, 그리고 신스텔스를 만들었던 진경기수가 기생했던 영희시대. 정말 진경기수 말 타는 거 보니까 야, 꼭 나를 버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정말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주더라고요. 마지막에 좀 무뎌지는 걸음이었는데요. 일반 경주 1000m. 기수는 지금 박재희 기수지만 저는 능력상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이제 이 해운대 여걸 경주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게 앞선이 무너져야 되는 레이스였습니다. 그 당시 선행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해운대 여걸이 땅 튀어나가니까 줄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얄 켈리도 자꾸 나오고. 그래서 해운대 여걸이 한 바퀴 편하게 돌았는데 과연 이번 또 경주도 유연명이 아닌 전진구가 탔는데도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 경주를.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영희시대도 그렇고 로얄 켈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해운대 여걸이 편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로얄 켈리는 참고 타봤기 때문에 선입으로 타봤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더 열려있고 요지 세력은 안쪽에 이번 차트 더 드림이 되겠습니다. 1000m 요지 세력이에요. 지난번 경기 때 외곽 게이트에서 뭐 경주를 승부로 걸 일이 없는 거죠. 외곽 게이트. 그 다음에 그 전 경주 선착 때도 의지도 좀 약했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특이한 마방이에요.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마방이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야 될 마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부산 구경주 거리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 당근화 차진의 부산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부산 경마 성적이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좀 삐끗거리고 있는 게 지금 인기마들이 또 노렸던 말들이 다 승부를 회피하는 그런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부산하고 제주에서는 뭐 지금 싹 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 되는 곳에서 노를 져야죠. 지난주도 역시 제가 고배당 맞고 경마팬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얘기해드리고 현장에서도 추천했던 미너스보이가 들어오면서 뭐 복승식은 70배 가까이 나왔고 쌍승식이 300배가 넘는 배당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감이 좋아요. 부산 제주에서 상황 내고 서울도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 주는 타파하면서 제대로 된 모두 부산, 서울, 제주 신승으로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번 구경주는 허찬이는 메인 승부 경주인데요.
인기마가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기 1, 2위권의 마필 한두가 거의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제 마음으로는 날아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복병말을 제가 찾아냈어요, 이번 구경주에. 종합지 백반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복병말을 골라놨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당말들도 뽑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면 이 구경주의 상황이 납니다. 인기마가 하나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10경주에 연이어서 제가 준메인을 가죠. 지난주도 공식은 그렇게 갔었습니다. 중반장에 메인, 준메인, 그 다음에 제주메인까지 가서 준메인하고 제주메인을 잡았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 구경주, 10경주는 그런 작전을 후반부에 씁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구경주의 상황 자체를 만들고 10경주의 준메인으로 대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정확한 공식으로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기 1, 2위권의 마필이 도려나가지면서 제대로 상황을 한번 보자. 구경주 허찬진의 강력한 금요일 부산 메인 승부경기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갑니다. 10경주 1800이고요 3등급 핸디캡 10대 접전구도 후반장 허찬진의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위원의 추천만 한두를 들어보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죠. 네, 제 추천은 1번마 4나인즈인데요. 아무래도 내용적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백을 조금 갖고 나오는데요. 자, 마방에서 준비하는 과정, 공백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 때문에 센 마필이 한두 마리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지, 공백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있다는 게 19조 마방의 내용이고, 조인권 기수는 이제 뭐 이 마필을 타기 위해서 과거부터 동영상을 쫙 돌려보면서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인가 좀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잘 해줄 것이다. 요즘 상승세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10경주는 퍼나이즈가 이제 공백 이후에 나옵니다만 원래 기본기에 좀 있는 말이고, 나머지 도전 가능한 입상 세력들도 한 4-5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만 경마는 환수예요. 환수를 시키지 못하면, 환수를 먹지 못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주를 맞춰도. 이 10경주는 제가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2마리를 그냥 현장에서 바로 꺾어낼 겁니다. 그리고 또 될 수 있는 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승부가 걸린 놈, 이렇게 해서 한 3두를 압축을 해갖고 팔리는 인기마 중에서도 뭐 2마리 정도는 그냥 걷어낼 생각이니까 10경주 허찬이와 함께 하신다면 중배당 막권에 적중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압니다. 10경주는 허찬이의 준메인. 자, 라스트 11경주 갑니다. 12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원이. 네, 이번 경주는 출전한 마방마다 다들 한 마리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마필은 뭐 어차피 허찬진 의원님께서 설명해 줄 것 같아서 넘어가겠고,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마필은 바로 9번마 천하통일인데요.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필의 기본 능력은 저는 충분히 되는 마필이다. 그동안의 상태가 아니고 이번에 상태 제대로 올라놓고 출전한다. 마방에서의 준비하는 과정, 제가 이 천하통이란 마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1200 2등급이지만 1200거리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 뭐 저한테 뭘 얘기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11경주가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 부단 중량도 민감하고 경주가 상당히 이게 레이스 자체가 아주 엉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인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어려운 경주일수록 지난번에 추천했던 말을 데리고 가야지, 지난번에 추천한 걸 갈아타는 순간 걔한테 깨져요. 지난번에 제가 추천했던 말이 7번 바람의 전설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람의 흔적을 보내놓고 외곽 전개를 했는데 외선을 쓰는 바람에 마지막 한 발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훈련 상태가 조금 모자랐어요, 제가 볼 때도. 근데도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그 전 경주 9월 22일 날 경주 때 승부가 약했던 모습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는 전개의 아쉬움 때문에 깨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7번 바람의 전설을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여기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와 있죠. 11번 예술의 명운. 얘가 여기 왜 나왔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3군 말이 이제 물론 원래는 2등급이었죠. 3군까지 내려보냈는데 굳이 또 2군까지 겨우 올라온다. 이건 레이팅에 대한 도전이죠. 지난주도 제가 한 마리 방송에서 경합팬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위너스보이. 점핑해서 쌍승식 머리 왔습니다. 점핑해서 300배가 넘는 배당이 왔어요. 예술의 명호는 여기서 지금 3군으로 강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왔다. 이거는 뭔가
냄새가 좀 진하게 납니다. 조심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0일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전장에 좀 경마가 좀 쉽게 보이니까 오전장 중반장에 이겨갖고 후반장에 배당을 노리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방송 호흡 맞춰봤는데 뭐 역시 녹슬지 않은 그런 마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마에서도 토요일 일요일날 좋은 모습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이고요. 이름이 또 우리 성원위원 아닙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저희 위님 방송에 왔는데 많은 성원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에서 찾아오죠. 2017년 11월 12일 금요일 제주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신사고 전문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신사고입니다. 예. 제주도가 이제 잔잔해졌어요, 배당들이. 뭐 꽝 터지지 않고 이제 뭐 뉴스에서 한번 나와서 때려서 그런지 몸들을 사려서 그런지 배당들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지난주에는 좀 감사기원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특별경주, 아무래도 상금이 많은 특별경주에 항상 보면 그래요. 어제 지난주 경주가 좀 인기 많은 능력 발휘할 수 있었던 내용이 결국에는 핸디캡입니다. 지난주 경주가 핸디캡이 아닌 다들 결정 방식, 이 마련 방식의 부담 중에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능력말들이 뭐 높은 상금을 두고 뭐 최선의 승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결과를 보고 있고요. 역시 뭐 특별경주와 대상경주 뭐 또 이런 승부가 정말 뭐 진정한 능력평가 상당히 재미있었던 주간이 아니었나. 뭐 높은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내경주 능력말들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흥미로운 흐름으로 기억되는 주간이었습니다. 예. 그 뉴스타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당시 이제 작년도 경주들에서 이제 그 많이들 사 먹었단 말이에요. 외국인 도박단 애들이 워커힐에서 그것도 뭐 예. 코리아레이스의 그 어떤 분이 뉴스타파 그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보게 됐는데 상당히 좀 오해갔던 게 그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현진 기소가 입상한 예. 그 고배당 게임에서 100배가 넘는 배당에서 그 친구들이 한 몇 억을 환수해 갔다는 그 내용을 접했는데 사실 그 게임은 무현진 기수는 그 당시에는 뭐 금화필에 처음으로 타조 기생을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훈련을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말을 한번 처음 탄 거였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탔던 내용이었고요. 예. 제가 좀 그 경주나 외국인들의 이렇게 돈을 찾게 되는 그런 좀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작업된 인기말들, 안 가는 인기말들, 얘네들이 그런 말들을 빼고 좀 하나 두 개씩 다른 말들 배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배당에도 큰 금액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식의 약간 좀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경주에도 보면 또 인기말들이 그 당시에 한참 또 문제가 있었던 뭐 김호건 기수라든가 한창 이런 친구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쪽에서 좀 문제가 있는 인기말들은 뭐 작업 밑에서 또 그런 말들 삭제 처리해서 배팅에 들어간 또 그런 도박 스타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유추해보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작년도 때 그때쯤이면 경주를 이제 탄이라고 그러죠. 탄이 만들어진 경주들이라고 그래갖고 인기 1, 2, 3, 4위권 되는 놈들이 전부 다 뒤에서 다 자빠져 있고 복병들만 앞에 가서 구구가 터진 경주들이 작년도에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경주들이 사실 다 조사까지 들어가고 좀 제가 볼 땐 착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지금 이 마사회 쪽에 그 부정고리들을 이 감사를 좀 확실히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 내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잖아요. 저희가 얘기만 지금 듣는 거로 봤을 때 그죠? 예, 그래서 뭐 한 게임에 거의 한 20% 가까이 2억 이상 환수를 해갔다면 뭐 세금을 떼다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희한하게 이렇게 제주 경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참 좀 약간 기가 막힌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어쨌거나 철퇴를 맞을 놈들은 맞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난치고 안 가고 이래서 경마 팬들의 그 울음을 만든 그런 놈들은 제가 볼 때 철퇴를 어떻게든 맞아야 되고 철퇴가 또 내려줘야 되고 가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거나 또 우리 맞추러 가야죠. 그래도 가죠. 1경주 900m 하나만 3등급 마필들 12회 접종 구도인데 900m고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 이제 4번 남양산성이 되겠는데요. 선두권 나서서 뭐 채찍을 대고 짠 느낌이 좀 들어요. 짠 느낌이 듭니다만
지금 같이 뛰는 상대들 다른 놈들 상대를 볼 때 물론 1000m 뛰고 다시 거리를 내려가서 뛰는 애들하고 붙습니다만 데뷔전 치고는 그 정도면 잘 뛰었다. 그래서 4번 남양산성은 900m 동일 거리면은 연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남양산성을 추천하겠고요. 자, 신사고 의원. 이번 백야 게이트입니다. 백야 게이트가 최근 두 번의 경기 인기 모았습니다만 이 말이 좀 주행 분량이 대회에서 나오면서 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말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말이 안으로 기대는 말인데 안쪽 채찍을 대면서 외곽으로 사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난번도 늘어난 거리 적응에 실패했던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훈련 때 내용은 그래도 좀 기소의 훈련이 나름 문제가 있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적정거리 이 말이 보니까 아직은 뭐 전반적인 체형이 지금 320kg 체 만체 치고는 약간 좀 체형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 말입니다. 하지만 뭐 점점 경주를 거쳐가면서 뭐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오늘 또 다시 코스 내려왔던 또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이번 백야 게이트 또 강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찬이는 남양산성, 신사고는 백야 게이트가 되겠고요. 제주 2경기로 합니다. 800m 제주 3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 추천만은 태왕건 미래군주. 제가 지난번에 이 마친 경주예요. 제가 이 경주를 적중을 했는데 그 당시 편성은 이번 편성보다 세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슨이란 마필 부담 중량을 3kg 더 얹어 달았습니다만 이미 60도 소화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상대들보다는 좀 가벼워진 상대들과 뛴다라고 판단해서 6번 타이슨을 허찬지는 추천하겠습니다. 신사고 의원. 일본과 태양성인데요. 기록적인 부분에서 다른 말들에 비해서 그렇게 특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이 주행을 보면 마지막 구간에서 직선에서 한 100m 정오판 앞에서 좀 다시 한 걸음을 더 써주는 그런 특징과 상당히 좋은 근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게 황희명성의 동생인데 체형도 점점 자퇴하고 있고 많이 마지막에 뛰려는 그런 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여기에 일반 게이트에 있어서 있고요. 일본만 태양성 지금 전에 비해서 상위 레벨에 지금은 승문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상승세와 훈련 때 아주 좋은 주폭이라면 충분히 여기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허찬이는 타이슨, 신사고에는 태흥성. 자, 3경주입니다. 800m 4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신사고는 추천만 또 한 마리 내보죠. 예, 사업과 추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6월달에 이 말이 우승을 했을 때 제가 메인 승부를 해서 이 말과 베린공주 그 당시에 좀 상당히 중매장으로 적중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말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좀 부진한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훈련 때는 약간 좀 훈련 패턴을 바꾸면서 좀 벼락 적용을 통해서 말에 좀 뛰려는 근성을 약간 좀 보호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말의 능력을 발휘했던 김혜란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약간 좀 실은 바닥권의 성적이지만 충분히 이번 경주 게이트 조건이라든가 편성 흐름 봤을 때 기회가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작전마로 보이죠. 저도 제가 왜 먼저 물어봤냐면 제가 추정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신사고 의원이 뭘 보나 해서 한번 먼저 물어보고 우리 합을 맞추고 하는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같이 접종을 했던 기억이 있죠. 그렇죠. 예. 그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꼴찌로 왔는데 꼴찌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귀 상황으로도 걸려 있는 상황이 되겠고 제 추천만은 5번 별빛 나래가 되겠습니다. 직전 공백 휴양 이후에 나와서 1번 게이트에서 후미권에 늘어져서 아무 의미가 없는 말머리를 했는데 정상주기에 출전하고 있고 안장도 전현준이로 바꿔놨다. 제가 볼 때 이 문현진과 전현준의 이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타는 모습이 찜찜했습니다. 너무 바닥권에 늘어놓여 있었다는 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800m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기록도 갖고 있기 때문에 5번 별빛 나래를 저는 요주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한 마리만 더 얘기해보죠, 신사관님. 예, 지금 같은 패턴입니다. 별빛 나래와 함께 지금 4주 마방에서 나오는 이 김준호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는 맑은 가람이 있는데요. 이 말도 지금 지난번 출연 복귀 전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항상 문제가 좀 고질적인 좀 앞다리 쪽에 약간 좀 안 좋았던 발 상태라든가 운동성 기능 때문에 항상 좀 자주 휴양도 가고 좀 상태 기복이 있던 말인데 지난번 뛰고 나서 그렇게
뭐 진료 내역도 없고 훈련 때 보니까 물론 훈련은 약합니다만 뭐 컨디션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타주 기수 기승이라면 그래서 이것도 문현진 기수에 또 전에 기승했던 내용이었고요. 이번도 약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경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4경주입니다. 800m 5세 이하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 신상호 의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지난주 제주 메인 승부경주 마쳤죠? 예. 지난주에는 그래도 추천 경주에서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럼 배당판이 뭐 어마어마하게 뚫리더라고. 네, 배당판이 상상 의외로 뚫린 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맞췄겠구나라고 했더니 맞췄더라고요, 보니까. 신사고 위원의 뭐 제주 경마는 듣는 사람들이 원체 많아요. 그래서 배당판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 친구 때문에 사실상 많이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뭐 배당이 잘못돼갖고 승부가 차후로 미뤄진다는 후문들도 들리고 있어요. 4경주 신사고 위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공략할 건지 한번 들어보죠. 역시 여기 인기만 안에서 좀 한 5마리, 6마리 안에서 좀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차성인데요. 최근의 능력과 상태를 봤을 때 안정감이 있는 충마감도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훈련에서 약간 좀 불안했던 말들, 그리고 다시 훈련에서 좀 상승세의 모습을 확인했던 또 이런 복병마도 있다 보니까 또 불안한 인기만 훈련에서 제어할 수 있겠고, 또 현장에서 노릴 수 있는 복병 마필을 위로 노리면서 좀 역시 좀 안정적인 충마에 붙여서 좀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좋은 모습들 보였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놓쳐야 편하게 갑니다. 신사고 위원 지난주 또 상승세 기류 탔다고 그러니까 이번 4경주도 제대로 좀 마칠 거예요. 4경주는 신사고 위원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사고 위원의 4경주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고요. 자, 5경주 갑니다. 1610m 한라마 1등급 마필들 7대 접전 구도인데 6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5경주를 설명을 하고 신사고 위원하고는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토요일 제주경마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추천마 한 마리 내보죠. 좀 혼전에 좀 배당 마필을 하나 언급을 하겠는데, 이번 와신 상담을 좀 보고 싶어요. 좀 18시에서 2마리가 나오는데 성부 신동도 좋습니다. 성부 신동도 좋은데, 일단 조교사가 직접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공들인 말이 와신 상담인데 이 말에 안적수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때쯤 한번 지금 강공을 좀 의지를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훈련 때도 보면 상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번도 지금 휴양 복귀 이후에 좀 공대 교회 나온 경주였는데 그때도 나쁘지 않았고, 좀 이말도 능력을 6세 반이긴 합니다만 전상가 지났습니다만 기본 능력이 있는 말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이 정도 레벨에서는 좀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상태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네요. 예. 이번 경주가요, 이게 참 마리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추임마한테 유리한데 뭐 진치가 늦어도 7번째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진치의 부담 중량이에요. 지금 72를 넘어섰는데 73을 또 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진치가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외곽으로 추입을 안 타고 중앙을 뚫고 나오더라 이거죠. 그건 뭐냐? 예전에 88할 때 진치는 중앙으로 안 뚫고 나왔어요. 외곽으로 감아서 외곽 쪽으로 붙여서 추입을 탔는데 이게 중앙으로 온다는 거 보면 차후 경주가 좀 불안 요소가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신사고 의원은? 저도 항상 이 마방에서도 예전에 이 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70kg가 넘어가면 솔직히 진치를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71에서 한번 승부를 해서 그 다음에 한번 쉬어갔고요. 다시 한번 또 72에서 승부를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쉬어가는 타이밍인지, 훈련 때 보면 지난번에 비해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좀 훈련량도 좀 지난번에 비해서 약간 좀 다운됐고, 말은 뭐 아주 칼칼하게 자기 성질은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 고령의 말인데 지금 높은 핸디, 그리고 오히려 좀 거리도 1700이 아닌 1600이다 보니까 선두권의 흐름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지, 또 그게 약간 좀 저도 약간 좀 빠른 인기를 모은다면 약간 좀 불안감도 있는 그런 말로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게다가 5번 가오네가 식전보다 4kg 감량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가오네는 한 집에서 머슬퀸이 나와갖고 가오네를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하면서 핸들링 해준 거 아니에요. 싹 감아서 앞에 편하게 사장님 나가게 해준 건데
이번에는 이 보물단지도 많이 끄는 말인데 오도 갑자기 좀 불안해 보여요. 저도. 예, 저도 좀 오도 훈련은 세게 시키긴 했습니다만 예. 아직 100%의 이말이 예전에 좋았을 때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말이 정말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지난번도 도지사대를 썼을 것이고 오늘도 아마 다 내일 있을 특별 경주 이런 데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골든에이한테 깨지면서 약간 좀 저도 실망을 좀 하긴 했습니다. 최적 정리에 뭐 진짜 같은 마방에 술핀의 비호를 받으면서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약간 좀 이 정도가 최선인가 하는, 물론 뭐 가운데가 아마 나는 꽤 모으겠습니다만 좀 현장에서 좀 더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이 5경주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경주예요. 저도 좀 현장에서 이것저것 좀 보면서 좀 현장 흐름을 좀 보고 좀 판단을 내릴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인기마보다는 아까 신성호 의원도 복병마를 했는데 저도 복병마를 한 마리 추천하려고 그래요. 7번 기적바람인데 지난번에 강원회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편하게 뛰었던 경주의 이 기적바람은 그냥 바닥권에 두루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늦게 올라올 때 탄력적인 걸음이 저한테 보였기 때문에 또 게다가 기술을 과경남 기술을 딱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메리트가 좀 느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7번 쪽을 좀 배당으로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당일날 준호 상황도 좀 보고 배당판 상황도 좀 봐서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이게 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순보지 문제들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5경주는 좀 주의를 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신사고 의원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죠. 신사고 의원? 네. 자, 토요경마도 좀 좋은 내용들 부탁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6경주는 제 메인입니다. 금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거리 1110m, 3세 마필들 10대 접전구도고 당근어치 한진의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제주 경마를 거의 뭐 퍼펙트로 다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메인 승부까지 합쳐서 다 적중을 만들어냈고 제대로 된 고배당 막권까지도 다 잡아냈습니다. 제주 부산에서 요즘 상황을 내고 있기 때문에 노를 젓자 제주 6경주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들이 다 놓고 때리는 인기마로 저희 상황 볼 생각 없습니다. 복병만 놓고 상황 볼 거예요. 제주 6경주 허찬진의 강력한 노림수가 있는 복병만을 놓고 갈 거니까 인기만 놓고 칠 경주가 아니라는 점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제주 6경주에서 제대로 된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상황이 안 좋아진 마필, 승부지가 또 약해진 마필도 인기마와 더불어서 그럼 또 한 마리를 또 도려낼 거니까 중배당에 완벽한 포커스를 맞춰서 제주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6경주 허찬진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